시청자 여러분, 최근 급속하게 커진 중국 시장을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중국 산업의 성장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가를 중국 전문가를 모시고 대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중국 자본시장연구회 수석 고문이시고 현재 한국대성 자산운용 대표이신 이규엽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난주에 마감된 6.18 행사 네.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6.18 행사 축제가 과연 무엇이고 과연 이번에는 어떤 물건들이 많이 팔렸는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루어진 6.18 중국 쇼핑 축제에서 한국의 K-뷰티가 참으로 선전을 했는데요. 중국의 6.18 축제라 하면은 중국의 2위 찡동 전자상거래 업체가 11월 10일 광군제를 모방해서 중국 상반기에 일어나는 최대의 전자상거래 행사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행사는 그 찡동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타오바오 등등의 다른 매체들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원래 6월 1일부터 6월 18일 개최된 그 6.18 쇼핑 축제에서는 그 찡동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3,700억 위안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네. 총 거래액은 약 한 5천억 이상의 매출을 일어났는데요. 그 매출에서 일어나는 상품들 그 분석을 해보면요. 네. 1위부터 3위까지가 의류,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제품이고요. 특히 주목할 것은 4위인 뷰티입니다. 뷰티 품목에서 약 512억 위안이 네. 매출이 일어났고요. 그중에 찡동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3%, 그리고 또 티몰이 22%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사실 중국 위엔을 환산해 보면은 지금 500억 위안이라 그러면 거의 5조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이 되겠네요. 저 그리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규엽 대표님께서 거의 2년 가까이 우리 프로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대표님이 언급했던 종목들 수익률을 봤더니요. 네. 놀랍게도 2020년도 즉 작년이죠. 작년에는 종목 평균 수익이 41%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대표님은 네. 뭐 정확히 더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네. 금년에 2021년 들어와서도 대표님이 거론했던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자그마치 42%였습니다. 오늘도 과연 어떤 종목을 말씀해 주실지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6.18 행사 굉장히 성황리에 마감됐다고 하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네 번째 항목 뷰티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뷰티 업체의 그 선두 주자인 LG 생활건강은 올해도 여전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이번에 그 LG 생활건강은 럭셔리 화장품, 후, 숨 등을 비롯해서 5억 800만 위안의 우리 돈으로 약 89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성장한 수치이고요. 또한 좀 전에 광화문 그 도부장님 말씀하신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그렇죠. BD비체가 정말로 이건 참으란 놀라운 성과를 거뒀는데요. 예. 티몰 브랜드관에서 전년 동기 대비 약 890% 급증했습니다. 890%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군요. 엄청난. 그래서 네. 아마 도부장님께서 특히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좀 주목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나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말 대단합니다. 네. 혹시 이렇게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가 정말 뭐 중국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화장품 시장 규모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도표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준비했는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작년 말부터 중국은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소비 심리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고 메이크업 수요도 크게 늘어가고 있는데요. 지난달 중국 소매 판매는 약 3조 6천억 위안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12.4%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증가율은 24.5%입니다. 한편 주목할 만한 것은 화장품 소비액은 30% 이상 늘어났는데요. 화장품 소비액의 증가율은 전체 소매 소비액의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화장품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화장품을 담는 화장품 용기 시장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화장품 용기는 전 세계적으로
2018년도에 약 230억 달러인데 네. 그것에 중국이 약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 미국에 이어 두 번째 큰 화장품 용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화장품 용기 딱 말씀하시니까 제가 느낌이 확 오는 게 있는데 네. 그러면은 어떤 틈새 시장에서 우리 한국과 관련돼서 중국과 관련된 우리 국내 기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네네. 작년 5월 말이라고 기억되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추천한 종목이 연우입니다. 연우. 예, 연우. 아. 5월 29일이라고 기억되는데 그때 당시 주가가 18,150원이었다고 네. 기억되는데요. 그 이후도 꾸준하게 향상을 했고요. 아직도 저희가 좀 소개할 여력이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로 저희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연우를 추천되는 이유는 제가 지난 보면은 제가 추천한 소개드린 사유는 지난해 코로나의 영향으로 본 업체가 실적이 다소 부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4분기부터 회복세를 꾸준하게 보여 있고요. 특히 올해 1분기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710억 원, 영업이익은 140% 성장한 64억 원을 기록했고요. 특히 1분기 수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정도 성장했고 그 가운데 중국 법인 매출은 77%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연후의 주요 고객사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으로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샤넬 등 글로벌 기업들과도 거래 중이며 이 업체의 제품군은 9,000종, 무려 또 거래처는 400곳 이상을 보유한 동종업계 단연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주목할 업종은 특이할 사항은 연우가 2019년부터 중국에서 공장 설비를 신설했습니다. 아, 직접요? 예, 직접 설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 중국 공장에서 바로 생산하는 제품이 시중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기대되길래 오늘 또 두 번째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뭐 추천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소개. 예, 제가 계속 말씀을 올립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직접 나오신 분들께서 추천이라는 말씀은 마음이시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맞습니다. 아까도 대표님 소개 종목 중에서 40% 넘게 올랐다는 말씀인데 절대로 추천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연우 말고도 네.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종목도 같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국내 그 화장품 용기 전문 제조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는 1위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연우가 30%고요. 예. 그 다음이 제가 지금 방금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펌텍코리아입니다. 그 펌텍코리아가 1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이할 만한 것은 펌텍코리아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국 TNC의 지분을 또 그 40%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화장품 용기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은 단연 1위가 연우고, 네. 그리고 펌텍코리아가 2위고, 펌텍코리아의 자회사인 부국 TNC가 3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 합치면은 2위인 펌텍코리아가 약 21%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나 펌텍코리아의 50% 이상의 매출은 LG생활건강이나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나 LG건강이 생활건강이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나라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업체의 50% 이상이 중국에 수출로 나오는 매출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화장품 업체의 중국향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화장품 용기도 따라서 추가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견되고 또 펌텍코리아의 실적 주가도 견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기업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첫 시작을 6.18 행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한국의 그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등 뷰티 업체가 크게 호황에 성공했다. 근데 그 화장품 어디에 들어갑니까? 연우라든가 오늘 소개를 해드린 펌텍코리아 등 화장품 용기 매출을 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라 이렇게 이어지는 설명해 주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던 연우 그리고 펌텍코리아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보셔가지고 정말 중요한 건 매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때나 사시면 안 되고 이것이 이제 저점이 나오고 상승을 시작한다 할 때 좋은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위해서 오신 한국 대성자산운용의 이규엽 대표이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